네, 아홉 번째 시간에는 가족 단위 개입 치료 모델의 마지막 주제이고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와 그리고 이야기 치료 모델과 그 이야기 치료 모델 안에 들어있는 세부 주제 내용 중에 문제 외현화라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출문제 풀 거고요. 그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의의는 스티브드 세이저와 그리고 한국 사람인 인수 김버그 부부라고 하거든요. 그 둘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서 어떤 병리적인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가족의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두는 특성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징 중에 탈이론적 입장인데 뭐 이론이 없다라기보다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그 개입을 하다가 효과가 있으면 지속하지만 효과가 없으면 그만둬도 된다. 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판의 목소리는 임시 대응적 기법이라고 하는 그 비판의 소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보다는 미래와 해결 방안 구축에 관심을 두는 거고요. 특이사항 중에 실현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같이 설정을 하고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끈다. 라고 보는 거고 또 시작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솔직하게 클라이언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 관련된 그 개입 기법 중에 상담 전 변화 질문이라던가 예외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등의 그 해결 지향적의 질문 기법을 사용하는 게 이 해결 중심 가족 치료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 치료 모델. 자, 이거는 가족의 문제가 어떤 구성원 개인이나 가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별개의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성주의 관점의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는 그 가족 구성원 각각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족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기출문제는 해결 중심 가족 치료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치료 모델이었고 또 이야기 치료 모델은 후기 구조주의 흐름에서 사회구성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기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기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회 때 33번 기출이었는데요. 해결 중심 모델에서 사용하는 질문 기법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질문 기법과 그의 예로 옳은 것은 관계성 질문에서는 이 클라이언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묻는 관계성 질문인데요. 자, 재혼하신 아버지는 클라이언트 당신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하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하는 관계성 질문 맞습니다. 자,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자, 그러면 처음 상담했을 때와 지금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한다면 지금은 몇 점인가요? 라고 하는 것은 점수화를 해서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의 질문,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나요? 이런 거는 뭐 대처 질문이라기보다는 특정 질문 기법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묻는 그냥 질문이었던 거고요. 대처 질문이라는 거는 그 아래 4번의 질문인 거죠.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자, 어떻게 견디고 버틸 수 있었는지, 대처를 했는지를 묻는 게 대처 질문입니다. 5번에 처음 상담을 약속했을 때와 지금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 상담을 약속하고 이제 첫 방문, 첫 상담을 했을 때 그때 쓰는 것은 상담 전에 그 단기간 동안에 변화가 있었는지 상담 전 변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21회 때 28번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대처 행동 가르치고 훈련함으로써 부적응을 해소하도록 한다. 해결 중심 모델은 병리적인 관점보다는 문제에 대한 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 모델 중에 하나고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의 주체이자 또 전문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1번은 옳지 않고요. 자, 2번 탈이론적이고, 그렇죠. 이론이 없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론을 중복해서 개입할 수 있는 거고요.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인 거 맞고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존중하는 거.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자, 3번 문제의 원인을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 요인에서 찾는 거. 이거는 이제 초반부의 정신역동이나 심리사회 이 모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자원이나 기술 부족으로 보는 건 과제 중심 모델이었고요. 5번 문제와 관련이 있는 환경과 자원을 사정하고 개입 방안을 강조하는 것. 자, 문제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문제 중심의 어떤 병리적 관점에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중심 모델은 강점 관점이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은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0회 때 47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질문기법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계성 질문. 두 분이 싸우지 않을 때는 어떠세요? 자, 이거는 이제 예외 질문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표정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그 상황들. 그러니까 관계성 질문은 관련된 사람의 어떤 반응을 클라이언트에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예외 질문 매일 싸운다고 하셨는데 안 싸운 날은 없었는지. 대처 질문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횟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었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첫 상담 이전의 변화에 대한 질문은 상담 신청 후 그 상담소 방문까지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기적 질문은 밤새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자느라고 기적이 일어난 걸 몰라요. 아침에 뭘 보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가장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답입니다. 자, 이 질문은 예외 질문인 거고요. 20회 때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전제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실천의 모델은 삶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며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진다. 자, 작은 변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작은 변화, 작은 목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모든 문제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질문 기법 중에서 예외 질문을 사용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자기 삶의 주체이고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다. 강점 관점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해결 중심 모델 정답 2번입니다. 네, 19회 때 34번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전문가가 아니고 변화에 도움을 주는 자문가 역할로 보는 거 맞습니다. 2번 문제의 원인과 발전 과정에 관심 두기보다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렇죠. 지금 가족치료 해결 중심 모델 이전에 우리 개별 개입 에서도 해결 중심 모델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난번 기출에서 봤듯이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해결 중심 모델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루게 되고 또 특이사항은 목표 성취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시키고 시작하는 그런 특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질문이고요. 3번 모든 사람은 강점과 자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 강점 모델 맞고요. 클라이언트의 견해 존중합니다. 5번 클라이언트의 과거에 관해 깊이 탐색하여 현재와 미래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관심을 둔다. 자, 과거에 관해 깊이 탐색한다 이런 거는 어떤 정신 또는 심리, 과거에 그러니까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불변론이거든요. 과거의 어떤 경험이 결정을 짓는 결정론에 가깝죠. 그래서 정신역동이라던가 또는 심리사회 모델 이런 것들이 과거에 깊이 탐색한다라고 하는 지문이 맞기 때문에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네요. 네, 17회 때 36번 보겠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클라이언트 지향적 모델 맞고요. 임시 대응적 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 맞습니다. 특징 중에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다.
라는 게 해결 중심 모델이다 보니까 또 임시 대응적 기법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메시지 작성과 전달 그리고 과제 활용하는 거 맞고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지시적이기보다는 협력적 관계 중시합니다. 5번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가정하는 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지금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 가정하는 질문을 대처 질문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적 질문인 거죠. 옳지 않은 건 5번이 정답입니다. 16회 때 39번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표 설정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모델은 작고 구체적이며 행동적일 것,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갖지 않은 것보다 갖고 있는 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 인적이든 물적이든, 그리고 긍정적이며 과정의 형태로 정의하고요. 목표를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 5가지 특성이 있고요. 16회 때 39번은 정답 2번이네요. 15회 때 30번 보겠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규범적이다 아닙니다. 과거 지향보다는 지금 여기 또 미래를 지향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리적인 것보다는 강점, 관점에 초점을 둡니다. 클라이언트의 가지고 있는 자원에. 4번 문제 원인 규명에 초점 두는 것 아니고요. 5번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다. 5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이고요. 14회 때 31번 해결 지향적 질문 유형 중에 관계성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패턴 보이실 텐데요. 이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가족 단위 개입에서 질문에 관련된 기출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때는 언제인가요? 이거 예외 질문인 거죠. 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였나요? 가장 관련이 있는 상황. 특별 질문 기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3번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직 해결 안 됐지만 해결이 된다면 기적 질문. 이런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더 심각하게 느껴지나요? 역시 특정 질문이라는 개입 질문은 아닙니다. 5번 당신 아버지께서는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미리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게끔 관계성에 대해서 5번이 관계성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11회 때 40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서 사용되는 질문 기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외 질문. 두 분이 매일 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싸우지 않은 날은 없었나요? 예외 질문 맞죠? 2번 대처 질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대처 방법을 질문하기보다는 이 대처 질문이라는 정확한 개입 기법은 과거에 이 힘든 상황을 이겨냈었던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게끔 과거의 대처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경험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하셨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정답이고요. 3번 관계성 질문. 당신의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기적 질문. 밤새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 보고 기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5번 상담 전 변화 질문에서는 예약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시간 좀 지났는데 그동안 상담이 상황이 좀 바뀌었나요?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 정답입니다. 다음은 이야기 치료 모델과 문제 외연화에 관련된 다음은 이야기 치료 모델과 문제 외연화에 관련된 기출문제 2번이 있었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회 때 34번이었는데요. 다음 대화에서 사회복지사 B가 클라이언트 A에게 사용한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A가 저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 좌절하는 특성을 자기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B는 주어를 좌절감이로 빼고요.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네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어순에서도 알 수 있겠고, 좌절감이라는 그 외부의 어떤 문제가 클라이언트를 방해하고 괴롭힌다라는 그런 초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문제의 외현화 또는 외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 치료의 대표적인 사용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3회 때 37번 기출이었는데요. 다음 각각의 가족 사정 내용과 관련이 없는 가족 개입 모델을, 자, 지금까지 했었던 우리 가족 개입이 총망라되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지문 보겠습니다. 가족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는 개입 모델은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이고요. 가족 내 하위 체계 간의 경계 속성을 파악해서 재구조화하는 것, 이런 것은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의 개입 기법입니다. 가계도를 활용하여 통합적인 가족 구성을 종단, 횡단으로 파악하는 것,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 여기에서는 또 자아 분할을 촉진하고 탈삼각화, 이런 것들이 다세대 가족 치료의 또 중요 개입 기법 키워드였고요. 네 번째, 문제를 둘러싼 파괴적이고 역기능적인 악순환 고리의 파악. 그렇죠. 어떤 그 가족 내 문제를 단선적인 원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적, 그러니까 악순환되는 그 원인들, 고리에 파악하는 거, 이런 걸 순환적 인과론이라고 하는데, 베이트슨이 주장했었던 전략적 가족 치료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언급이 안 되었었던 개인 모델은 이야기 치료 모델인 거죠. 정답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과 그리고 가족 단위 개입 기법에 관련된 기출문제 마치고, 이후부터는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기출 분포가 조금 많이 되어 있는 집단의 그 유형과 그리고 역동성, 그리고 치료 효과 등이 관련된 기출문제 이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